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자, 머스크 정계 진출이 임박했다는 소식 다뤄보고요. 자, 트럼프가 머스크에 흠뻑 빠졌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 이젠 속도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숫자 아래쪽에 보시면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지난주까지 30대까지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4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2, 3주 전에 아주 공포 분위기 조성될 때, 그 리세션 공포죠. 그때 20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23, 24. 그때 Extreme Fear 상태였거든요. 극도의 공포 상태. 자, 그러다가 지난주쯤에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30대로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제 fear 상태로 왔는데, 이제는 드디어 41을 가리키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이 뉴트럴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놓여져 있는 섹션을 보게 되면요, 여전히 이제 공포 상태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이제 뉴트럴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확실히 그 시장의 심리 상태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 주식 투자하는 심리적인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멘탈. 그러니까 거의 멘탈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하루에 2개씩 영상을 만들면서, 언제나 세상이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에도 여러분들의 그 멘탈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롱런이 가능해요. 길게 보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오랫동안 미국에 20년 이상 살면서 이 주식시장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여러분 뭐 보고 놀랄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늘 반복되고, 또 뭐 세상은 뭐 다 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요. 결국 사람이 살고 있고, 그곳에 정말 그 액티브한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면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도 앞에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뭐 리세션을 예를 들자면요, 제가 경기 침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2, 3주 전에 경기 침체로 주가가 폭락을 할 때에 막 그때 공포에 쩔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는 다 정리하고 떠나야 됩니까? 막 이렇게 물었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가 지금 오지 않을 확률과 올 확률을 보면 현재 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월가에서 얘기하는 데이터만 보더라도요. 근데 안 온다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100% 온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온다라는 가능성이 오늘도 일부 때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메이저 기관들도요, 20% 정도로 보고 있죠. 또 어떤 기관들은 뭐 30% 정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20% 가능성, 25% 가능성, 35% 가능성으로 경기 침체가 1년 내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요, 항상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게 돼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잘한 두려움과 공포감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독특한 상황이에요. 미국적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쉽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 오고 이 골디락스가 올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런 경기 침체, 사실 경기 침체가 와도 괜찮아요. 떨어지면 그때 더 담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2022년도 폭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가벼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게요, 생각보다 덜 힘들 겁니다. 그때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를 때에 여러분, 테슬라 엔비디아가 $100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뭐 80%, 90%까지 빠졌다고요. 빅테크들도 5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정말 드물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옛날 현혹되어서 좋아했던 그 작은 스펙 주식들 있죠. 가능하면 스펙 주식들은 투자 안 하는 게 좋아요. 작은 주식들, 지금 실적을 못 내는 주식들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나은데, 그 주식들은 떨어져서 지금 90%, 95% 이상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22년도 금리가 막 급히 올라갈 때 그때가 최악이었지, 지금 리세션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 저와 함께 다 버틴 사람들은요, 리세션이 와도 다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으셔야죠. 자꾸만 이런 공포가 오거나 리스크가 오면은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브레이크드루,
정면 돌파하면서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온다 그러면 리세션이 온다 그러면 뭐 공포에 쩔어서 또다시 벌벌 떨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회복되는 거 보세요. 그렇게 공포에 쩔어 있어서 한동안 오랫동안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질 줄 알았더니 이거 보세요. 다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죠. 다시 한번. 물론 이게 올라오다가 또 리세션 공포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4대 선물 시장과 10년물 금리, 그리고 오일 가격 보니까요. 지금 뭐 4대 선물 시장 안정적입니다. 뭐 S&P 0.03은 변함없고, 다우도 뭐 그냥 그대로고요. 나스닥이 살짝 오르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면요. 내일은 그냥 뭐 작게 상승할 텐데, 뭐 빅테크들 중심으로 살짝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일도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73.6까지 내려왔어요. 오일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일도 73.69까지 내려왔고 10년물 금리도 3.8까지 지금 3%대에서 이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이제 이 조만간에 9월 달께 거의 확실시되고 거기에 사이즈에 따라서 3.5 아래로 떨어지고 3% 아래까지도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이 금리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 사람들 여행 정말 좋아라 하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천하의 여행을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이 여행을 줄이고 있다. 요런 지금 데이터거든요. 그 항목들로 보면요, 미국 사람들도 얼마나 지금 여행을 하고 싶지만 줄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위에 일단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Americans planning 2.3 trips this summer. Down from 3.1 trips from the summer of 2023라고 합니다. 자, 지금 미국 사람들이요, 2023년도 작년 여름에 비하면 올 여름에는 2.3 트립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여름에 평균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3.1번 정도 여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2.3번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거칠게 그 뒤에 거 소수 좀 잘라버리고요. 작년엔 3번 여행을 여름에 다녔다라면 이번엔 2번밖에 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번에서 2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확실히 많이 줄은 거죠.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여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 자, 첫째, 핑크빛으로 맨 위에 하이라인 보세요. Cannot afford it. 자, 이거는 정말 돈이 부족해서 여행이 감당이 안 돼서라는 게 올해 24년도가 39%입니다. 근데 작년 보세요. 23년도 50%였어요. 그 작년에 50%였고 22년도는 44%였는데 근데 올해 39%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22, 23회 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21년도엔 코로나도 덮쳤고 20년도 코로나 덮쳤기 때문에 여행 자체에 대해서 할 수가 없었는데 정상적으로 22년도, 23년도 비교했을 때에 24년도에 훅 떨어진 거 보게 되면 cannot afford it.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실제로요. 미국에 지금 외국에서 뭐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그 물가가 비싸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행 자체를요, 미국은 엄두를 못 내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나 이런 뭐 동남아시아를 선호하잖아요. 왜냐 그쪽은 아무래도 환율이 지금 뭐 일본 엔화도 많이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돈 쓰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소비 여력을 돈 쓰는 거 보면 가장 돈을 잘 쓰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 옛날에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던 그 어떤 그룹들이 이제는 뭐 거의 한국 사람들 한국말을 하잖아요. 그 물건 파는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돈을 잘 쓰고 여행 중에 또 여행을 할 만큼 환율도 괜찮고 이래서 다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 잘 쓰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오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싸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cannot afford it 한단 말은 여름 휴가 자체가 이제는 비용이 많이 지출되니까 줄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파란색으로 보세요. Travel is too expensive right now. 지금 여행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실제로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32%예요, 그게. 지금 보세요.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24%였거든요. 근데 34%가 지금 여행이 비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지금 인플레가 심하다. 미국이 그동안 인플레가 계속 올라왔잖아요. 꺾인 게 아니라 올라온 거죠. 오르는 속도가 계속 줄어왔을 뿐이지
계속 올랐거든요, 물가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뭔가를 여행비에 쓴다라는 게 정말 부담이 많은 거죠. 그 다음 노란색으로 알아보세요. Rather spend on other things. 이게 19%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행할 바에는 다른 데다가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물가 이 상승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여행을 3번에서 2번으로 줄였다? 이거 자체도 놀라운 거고요. 놀라운 것은 결국은 다 재정 상황 때문에 현재 여행을 줄이고 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사람들도 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제 단행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서서히 소비도 줄어가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것들도 조금씩 살려내려면 기업들도 살리고 국민들도 살리려면 이제 금리 인하도 적절히 맞춰서 내려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가도 내려가고 이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경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실업률에 대한 발표가 나왔거든요. 자, 중국의 지금 실업률 중에서도 youth unemployment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있죠. 대학생들, 대학을 마치고 이제 취업해야 될 이 젊은 친구들의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치솟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로 비교했을 때에 이미 7월 달에 17% 이상을 뛰어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요, 12월 달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데이터를 공개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로 튀어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다른 실업률은 뭐 그냥 이해할만 하더라도요, 이 젊은이들이 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 지금 현재 중국의 젊은 청년들의 취업률이 17%까지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6월 달에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That's up from 13.2% in June입니다. 6월 달에 13%였거든요. 근데 4% 이상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달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주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Urban Unemployment Rate across all age category take the higher 5.2% in July입니다. 자, 지금 이 도시의 실업률 있죠. 모든 나이를 다 통틀어가지고 도심지의 실업률을 보니까 5.2%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게 6월 달에 5%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또 오르고 있는 거죠. 모든 전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자, 지금 이거는 공식적인 통계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중국이 내놓는 통계에 대해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항상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올려야 되고, 뭐 제대로 된 것을 이 공산당 정부가 제대로 내놓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신뢰를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얻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보통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가 그러는데 실제로는 2명 중에 1명이라고까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청년들이 졸업식 이 스피치에서도 다들 내가 왜 대학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이렇게 취업도 못하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딜리버리맨을 할 걸, 그냥 뭐 이 배달이나 할 걸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는데 대학교에 돈 쏟아부은 거 다 빚이잖아요. 자, 그런 거 부모님 뭐 등골 휘어지도록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요, 지금 이 젊은이들도 뭐 취업이 안 되는데 이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면요 폭발하겠죠. 그 제대로 공개를 안 합니다. 정보 공개도 다 이 정권 안정을 위해서 다 감추고 제대로 된 걸 못하게 하잖아요. 뭐 구글 유튜브도 못 보게 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정보는 아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그 나라에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거죠.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요, 지금 통계에 안 잡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시골 지역의 농공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공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뭐 수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시에 들어와서 이제 이 온갖 굳은 일을 다 한단 말이죠. 그걸 다 하러 왔는데 지금 이제 도시에 가게들이 문 닫고 기업들이 문 닫고 외국 기업들은 다 빠져나가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부동산도 완전히 망해 있고요. 그 건설도 다 줄어 있으니까 농공들이 와서 막 건설업에 뛰어들어서 소위 말해서 우리 노가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막 그런 일들을 막 다 했었는데 그런 일자리조차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농공들이 다 실업자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잡히질 않아요, 통계에.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지금 중국 자체가 기업들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중국 정부가 굉장히 회복하려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이게 이제 다 미국하고 맞짱을 뜨르다 보니까 미국도 아예 그냥 뭐 반도체 안 주겠다부터 시작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트럼프 때는 이 중국을 막을 때 트럼프가 지나고 바이든이 되면은 풀어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면서 더 심하게 쪼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요, 중국 정부에서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트럼프가 대처하기가 더 쉬워요. 이 외국 입장에서는요. 특히 중국 쪽에서는요, 중국 싱크탱크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이나 민주당보다 낫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뭐 앞에서 소위 말이니까 예를 뭐 우리 관세 때리겠다, 30% 때린다, 40% 때린다, 60% 때린다 이렇게 앞에서 하잖아요. 근데 뒤에서 딜을 해서 낮춰가는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그렇게 관세를 통해서만 접근을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나 민주당을 보니까요, 이거 완전 촘촘하게 아예 전략적으로 그냥 가버리죠. 모든 걸 그냥 IRA 법안부터 시작해서 더 완벽하게 세미하게 중국을 봉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되면 앞으로 더 발디딜 틈이 없다. 미국이 아예 배터리를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인데, 그러니까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누가 되건 간에요, 지금 중국을 향해서는 미국이 아예 그냥 이제 눈밖에 벗어난 거죠. 그래서 아예 인도를 앞으로 파트너로 삼겠다는 게 미국의 의지이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어려울 그런 시기를 지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자, 오늘 트럼프가 로이터 통신에다가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재선되게 되면, 자신이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he would offer Elon Musk or cabinet or advisory role이라고 합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다시 당선이 되면, 일론 머스크에게 캐비넷 자리를 준다거나 아니면 어드바이저리 롤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캐비넷은 내각에 한 자리를 주겠다는 거죠. 장관 자리 하나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관 자리면 뭘 주겠습니까? 자, 이 전기차, 자동차, 앞으로 미래산업부, 예를 들면 미래산업 장관, 요런 자리를 하나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머스크가 그런 자리를 맡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어드바이저를 주겠다는 겁니다. 뭐예요? 자문위원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의 먹거리, 미래 먹거리 산업에 이 태양광, 그리고 소위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는 Sustainable Energy, 그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쪽에 앞으로 머스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단 조건은 있습니다. If he would do it, 만약에 머스크가 원한다면, 머스크가 한다면 당연히 장관 자리 내각에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다들 예측만 한 거, 어썸션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 트럼프의 그 스타일상 과거에도 그런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러니까 지난번 1기 때 주변에서 그 기업인들이 많이 도왔죠. 왜냐하면 이 트럼프도 기업인이고 또 다른 기업인들도 같이 이 기업인들끼리 또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 하다 보면서 가지게 되는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한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랑 사실 대화도 해보고 트럼프가 사실 이번에 X에서 서로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유세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거, 그리고 천재적이라는 거, 정말 저런 인재들이, 스마트한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주는 거 아주 좋다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머스크를 볼 때는 정말 이런 사람이 국가에 들어와서 국가의 미래를 소위 돕고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람,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국가 정부에 들어와서 아이디어를 주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건요, 미국 국가의 미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사실 그거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과감하게 머스크에게 요청하는 거죠. 이건 민주당의 이 상원 의원들, 워렌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 나오려고 할 때 뭔 트럼프가 대통령이냐 이 비난했지만 결국 미국 사람들의 선택은 뭐였어요? 트럼프를 선택했잖아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같이 입지전적인 인물, 경제계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미국을 잘 이끌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앞으로 또다시 트럼프 2기가 준비가 되었을 때에, 이 민주당 쪽에서 상원 의원들도 뭐 머스크를 비난하고 부자가 어떻고 뭐 이렇게 비난했다라면 지금 트럼프는 과감하게 머스크 같은 사람이 국가의 리더가 돼가지고, 이 철학을 던져주고 방향성을 던져준다? 정치인들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추진력은요, 역시 트럼프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렇게 장관 자리를 제안하고, 그리고 혹은 자문위원을 제안했을 때에 머스크가 억셉트 할 것이냐. 그러니까 머스크가 장관 자리를 하고 이런 거 하는 것도 한다 그러면 못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머스크가 그동안 걸어왔던 행보를 봤을 때는요, 자문 역할, 장관은 아니고요. 자문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뒤에서 이런 자동차와 전기차와 그 우주 산업과 모든 영역에서 이 머스크가 여러 가지 자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머스크가 자문 역할을 했을 때에 그림을 잘 그려가겠죠. 방향성들을 뭐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주 산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결국 머스크가 주도하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도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고 전기차는 또 이 소위 스페이스X도 주도하고 있는데 머스크가 여기에 자문 역할이든 거의 장관 역할을 하게 되면요, 뭐 완전 틀이 다 잡히겠죠. 그동안 GM이나 포드가 그저 먹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저 바이든에게 지지를 받던 그런 그 유니언이죠. 노동조합 중심으로 지원받는 것에서 다 그냥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오히려 트럼프가 정말 대통령이 되면 아주 뭐 이 머스크가 날개를 달고 완전 정치인은 아니지만 뒤에서 모든 어떤 방향성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부각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납니다. 트럼프가 되기만 한다면요, 테슬라는 아마 정말 테마주가 될 거예요.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이렇게 좋은 장관직이랄지, 나와 함께 일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동시에 트럼프가 오늘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그 전기차 보조금 있죠. $7,500.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7,500 텍스 크레딧을요, 자기가 재선이 되게 되면 끝내버릴 것이다. 저희 전기차 보조금이죠. 전기차를 살 때에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 $7,500 텍스 크레딧을 자기는 엔딩 시켜버리겠다. 끝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초록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Calling it ridiculous.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를 사는데 왜 보조금을 주냐는 거죠. 이게 바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 차이예요. 여러분, 정치 철학의 차이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거는 개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죽느냐 사느냐의 이슈가 아니고요. 이 정치라는 게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민주당을 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공화당을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다 선택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뭐 정치 문제 때문에 그냥 죽어라고 서로 칼로 죽창으로 지르듯이 서로 죽이겠다, 뭐 살리겠다, 이렇게 여러분 국가가 분열되고 이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가 여러분 다 자신의 선택권이 다 있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는 공화당 철학이 마음에 들어 하면 공화당을 찍는 거고요. 난 내가 볼 때 민주당이 이러면 민주당을 찍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은 전부 다 이 한국에 뭐죠? 그 민주당하고 국힘당인가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국힘당을 무조건 찍어야 된다 그러고, 또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민주당만 찍어야 된다 그러고, 그런 건 여러분 각 지도자별로 다 차이가 있고 또 각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가의 그 정책들을 보세요. 그 정책들이요,
전적으로 다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민주당을 많이 찍어왔지만 민주당의 정책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정책들은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공화당의 또 정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요, 지금은 공화당을 찍을 때도 공화당을 찍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가지고 나는 무조건 민주당, 나는 공화당, 이게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댓글 다는 걸 보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 한쪽에 쏠려가지고 공화당을 안 찍으면 그냥 적이 되는 것처럼 아예 아군과 적군을 나눈다? 그런 멍청한 짓들을 왜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요? 정책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정치 경제 쪽에서도 부자 감세랄지 또 중산층 감세랄지 이거는 여러분 다 그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다 때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도 어린아이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다 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때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도 자기가 어떤 분야에 일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민주당을 찍는다, 공화당을 찍는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 특히 한국 분들은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나눠져 있습니다.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눠같이 물고 뜯고 싸우거든요. 근데 미국도 요즘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그때부터 막 이 국회가 뭐 정지된다거나 이런 일이 막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좋지 않아요. 지금 미국도 너무 지금 현재 이 소모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이 더 심하게 지금 나누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물러서서요, 조금 더 성숙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트럼프는 7,500달러 없애버리겠다 얘기했어요. 이것이 과연 테슬라에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머스크는 없애는 게 오히려 뭐 상관없다는 판단이죠.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없어도 괜찮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이 테슬라 소식도요, 굉장히 또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오늘 이 블룸버그에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IRA 법안, 즉 이 7,500달러 보조금과 또 배터리 관련된 이 보조금을 이 종합 정리를 했는데요. 향후 이 누가 가장 수혜주를 받냐? 테슬라가 가장 빅 위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RA 감축법, 인플레 감축법 안에서 지금 이 크레딧 받는 걸 보면요, 테슬라가 뭐 넘버원으로 수혜를 받는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2032년도까지 받는 돈을 정리해 보니까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무려 41 빌리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41조 원 이상을 그냥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래쪽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2023년도 작년도에 검정색이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GM이거든요. 포드는 회색인데 23년도에는 아예 포드는 보이지도 않죠. 자, 이렇게 테슬라가 가장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24년도 올해도 보십시오. 테슬라가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GM이 좀 늘어났고요. 24년도까지 포드는 색깔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년 되면 이제 포드도 좀 나오는데 내년에도 테슬라가 또 가장 많이 받아요. 그 GM도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2026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이 테슬라가 검정색 파트인데 가장 누적적으로도요,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27년도, 28년도, 29년도쯤 갔을 때에 GM이나 포드도 이제 두드러질 만큼 본다는 건데 이건 다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전제가 뭐냐면 이 포드나 GM이 대량으로 생산을 가능했을 때, 대량으로 생산했을 때의 문제거든요. 그래 이렇게 지원받는 건데 문제는 GM이나 포드나 아무리 만들어도 계속해서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진율을 올라오지 않는데 계속 만든다? 그렇게 되면 그냥 사실 보조금만 받는 것이지 이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GM이나 포드의 문제인 거고요. 테슬라는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가운데 이 보조금을 계속 받으니까 그 테슬라는 계속해서 자금이 흘러들어와서 캐시플로우가 계속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실제로 지금 이 IRA 법안에 7,500달러 있죠. 7,500달러 살 때 바로 이제 크레딧으로 받는 거, 보조금을 제외하고서도요, 테슬라가 받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즉 배터리 관련된 건데 배터리를 미국에서 제조하잖아요. 직접 배터리 팩을 제조했을 때에는 킬로와트 아워당 45불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나누면요. 배터리 셀을 킬로와트아워당 35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 모듈이 있죠. 모듈을 했을 때 이게 킬로와트아워당 10달러입니다. 그래서 토탈 배터리 팩을 만드는데 45달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4680 배터리만 예를 들면요. 4680 배터리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했지만 배터리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에 테슬라는 이 자동차 한 대당 5,500달러의 크레딧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500달러는 별도고 4680 배터리만 놓고 봤을 때 5,500불을 보조를 받으니까 이 테슬라는 정말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동차 회사들 중에 배터리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밖에 더 있습니까? 2170 배터리도 있고 4680 배터리를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배터리 공장을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미국에 진출해서 배터리를 생산하잖아요. 그게 다 이 배터리 따로 보조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는 이렇게 7,500달러는 따로 있고 5,500달러라고 하는 배터리 관련된 것도 받기 때문에 사실은 테슬라도 이 IRA 법안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회사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가 7,500달러를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 머스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뭐가 더 나으냐 아니냐 이런 걸 봤을 때 머스크 입장에서는요. 거의 중립적이라 보면 돼요. 뭐 사실 없애면 이 GM이나 포드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없어도 테슬라는 팔리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보조금을 계속 받는다고 하더라도 테슬라는 나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이 7,500달러 제거한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또 바이든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카멜라 해리스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 좀 유리한 국면에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치적으로 지지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테슬라 중심에서 보는 거예요. 자,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자, 트럼프가 되면 뭐 정치에 진출해서 땡큐가 될 수 있겠죠. 날개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계속 카멜라 해리스가 되더라도요. 그냥 계속 기존의 걸 그대로 가는 거예요. 테슬라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테슬라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ither way, 어떤 것도 테슬라는 뭐 또 마이너스 될 건 없다.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은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조교수였습니다.